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56식 카빈 소총인 SKS 반자동 소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총은 SKS라고 부르는데 왜 이름이 SKS냐 하면 이 총을 개발한 사람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시모노프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시모노프 반자동 카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SKS라고 부릅니다. 이 총은 러시아에서 먼저 개발이 돼서 생산되었고 이후에 중국, 동독, 북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여러 나라에서 같은 동구권 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해서 그렇게 많이 보급되었던 그러한 총입니다. 그러나 이 총 같은 경우에 곧바로 바로 뒤에 AK-47이라는 워낙 걸출한 돌격소총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러시아군에는 1949년부터 채용이 되어서 1955년까지 6년 동안만 생산이 되었던 그러한 총입니다. 총은 사실 1945년에 개발이 되어서 AK-47처럼 47년도에 개발된 AK-47처럼 SK-45라고 부릅니다. 1945년도에 개발됐기 때문에 SKS-45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군에 채용된 것은 1949년에 채용되었고 툴라 조병창에서 생산이 되다가 1955년에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생산되었습니다만 워낙 걸출한 AK-47이라는 총이 나와서 짧은 기간 동안 생산되었지만 그 구조나 만듦새 자체는 AK-47보다 많이 뛰어난 부분이 있는 그런 총이기도 합니다. 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총을 봤을 때 특히 총의 앞부분이 AK-47과 많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늠쇠라든지 아니면은 이 핸드가드 부분이라든지 가스 피스톤 이 부분이 AK-47과 모양이 비슷해서 AK-47의 짝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AK-47보다 이 총의 SKS-45가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AK가 SKS의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러시아의 반자동 소총을 개발하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거의 디자인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KS가 나오기 전에 먼저 러시아에서 사용되었던 SVT-40 반자동 소총 그것과도 모양이 SKS의 모양이 매우 비슷하게 유사하게 생겼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앞부분과 그리고 이 뒷부분의 모양이 SVT-40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SVT-40의 길이를 카빈형으로 이렇게 기병용 총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 SKS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쉽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AK-47은 이 총을 더 배럴의 길이를 더 줄이고 4인치 줄이고 그 다음에 탄창을 더 30발짜리 탄창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 개머리판 뒤쪽에 이 부분을 변경해서 권총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AK-47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총이 AK-47의 자리를 물려주고 금방 일선에서 퇴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크기가 크다는 것도 AK-47에 비해서 크기가 크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총의 제작 방식이 밀링 방식으로 금속을 깎아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철판 프레스로 만드는 AK-47보다 낮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장탄수가 여기
내장되어 있는 탄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탄수가 10발, 그리고 반자동 사격만 가능한 그러한 소총이라는 점이 AK-47의 자리를 넘겨주고 일찍 일선에서 퇴역하게 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자주 언급드렸지만은 미국 민수용 총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K-47보다 이 총이 더 좋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모든 민수용 총기는 10발만 단을 장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K-47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30발을 사용할 수 없고 10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S와 장탄수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민수용 소총은 반자동 소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발 사격만 가능하고 연발 사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SKS와 AK-47의 차이가 사실 기능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수용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가격대로 보면 AK-47 같은 경우에 저가형, 아주 저렴한 저가형 AK-47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불에서 600불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SKS 같은 경우에는 밀링 바디로 만들어져서 더욱더 견고하고, 그리고 우드 스톡도 더욱더 AK-47 저가형 AK-47보다 훨씬 견고하게 미려하게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400불대 이하로 이렇게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이 총이 처음에 동구권에서 잉여로 이렇게 보관되던 총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200불 이하로 아주 저렴한, 어떤 때는 100불 이하로 이렇게 팔리기도 했지만, 점점 좋은 물건들이 품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재고가 없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거의 400불 전후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제 56식 같은 경우에는 400불 전후로 구입이 가능하고, 러시아제 같은 경우에 600불 정도 가격으로 500불에서 600불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제나 6호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SKS가 러시아제하고 6호제하고 중국제인데, 러시아제하고 6호제보다 중국제가 좋은 점은, 중국제 SKS 같은 경우에 배럴의 보호 내부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서 코로시브 에모, 부식성 장약을 사용한 그런 잉여탄 서플러스 재고 잉여탄을 사용할 경우에 강선의 부식이라든지 보호의 배럴의 부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중국산 SKS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SKS도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상태 좋은 그런 물건을 구하면 오히려 러시아제나 6호제보다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러한 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총 같은 경우에 배럴이 길어서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SKS의 배럴 길이는 20인치로 16인치 배럴 길이를 가지고 있는 AK-47보다 4인치가 더 길기 때문에 같은 7.62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함에도 SKS 쪽이 명중률이 더 높고, 그리고 총구 속도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좀 더 먼 거리 사격을 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점이 SKS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SKS의 장점은 미국의 민수용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SKS용 베리에이션들, 애프터마켓 부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폴리머 스톡, 여러 가지 폴리머 스톡, 탭코에서 나온 그러한 택티컬 폴리머 스톡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AR-15용 스톡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30발짜리 탄창을, 탈착식 탄창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사실상 AK-47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장탄수가 10발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SKS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제 코트에
법원에 소송까지 갔다가 거기서 패소하는 바람에 10발 탄창이라도 SKS에는 탈착식 탄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총에 달려있는 10발 매거진을 사용하는 것 외에 탈착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10발 탄창도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 같은 경우에서는 30발짜리 탈착식 탄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탄수 자체로는 현재는 AK-47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수용으로는 어차피 단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총회 같은 경우에는 SKS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총검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검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날이 이렇게 납작하게 날로 되어 있는 총이 있고 그 다음에 꼬챙이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꼬챙이처럼 되어 있는 총검이 달려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 중국산 56식 같은 경우에 시리얼 넘버가 900만 번까지는 전기형으로 이렇게 러시아제와 같은 블레이드 총검이 달려있고 시리얼 넘버 900만 번 이후부터는 이렇게 꼬챙이처럼 생긴 총검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총검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총검의 손잡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뒤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위로 이렇게 당겨서 끼워주면 총검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제가 왼손으로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다시 거꾸로 반대로 돌려서 오른손으로 만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총검이 장착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총기 같은 경우에 모신나강 M44 같이 이렇게 총검이 기본적으로 총에 달려있는 그런 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검이 여기 달려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여기 손이 베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총검은 기본적으로 날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날이 뭉툭하게 돼 있어서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손가락이 전혀 베이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전쟁 시에는 날을 갈아서 세우겠죠. 날을 아래쪽 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갈아서 세우고 사용합니다만 그래도 위쪽 날은 갈지 않습니다. 앞에 뭐 한 요 정도 이게 핸드가드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한 요 정도는 갈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윗부분은 날을 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날을 세우면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이 총검에 다치게 되겠죠. 총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보통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날이 세워졌으면 여기에 베이겠죠. 자기 손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총검이 있어서 총검이 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무게가 좀 묵직하기 때문에 그냥 총검 필요 없이 사격만 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총검 앞에 여기 나사를 풀어서 총검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총검을 그냥 빼놓고 총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게를 훨씬 이 총검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KS 같은 경우에 밀링 바디로 만들어져 있고 만듦새가 저가형의 AK보다도 훨씬 정밀하게 이런 세밀한 부분들 금속 가공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 곡선이라든지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물건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미국의 M14처럼 M14처럼 의장대에서, 중국 의장대에서 여전히 SKS를 의장용 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K-47을 의장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우드 스톡이 아니기 때문에, 권총 손잡이도 여기 따로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도 어렵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좀 폼이 나지 않죠. 그래서 SKS를 군 의장대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KS의 또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밀링 바디, 이런 모든 바디 부분이 다 금속 가공을 철저히 해서 기계로 갈아서 제작한 그런 밀링 바디라서 아주 튼튼하고 철판을 프레스해서 만든 얇은 AK-47보다도 훨씬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알을 다 발사하고 나면 노리쇠가 후퇴 고정되어서 그 다음 탄을 넣고 바로 당겨서 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AK-47의 경우에 SKS랑 비교해서 AK-47은 노리쇠 후퇴 고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탄창에 있던 마지막 총탄이 다 발사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노리쇠가 그냥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총을 발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노리쇠를 당겨서 약실에 총알이 다 나가서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SKS는 이렇게 노리쇠가 후퇴 고정되기 때문에 바로 총알이 다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후속탄을 넣은 다음에 이거를 노리쇠를 당겨서 장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탄창에 탄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탄지제대를 눌러서 이렇게 노리쇠를 앞으로 전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늠자는 탄젠트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동국권 총에서 볼 수 있는 탄젠트식으로 되어 있고, 100m에서 1000m까지 1km까지 이렇게 거리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SKS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총은 10발의 내장 탄알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리쇠를 당기고 위쪽으로 탄을 넣어서 10발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클립을 여기다 꽂아서 10발을 한꺼번에 위에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탄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잔탄이 나오면 이 잔탄을 어떻게 빼냐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뒤로 당기면은 이렇게 탄알집이 바로 아래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돼서 잔탄을 아래로 다 바로 빼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탄알 지지대입니다. 스프링으로 탄알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KS는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이렇게 리코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AK-47과는 약간 다른 그런 구조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긴 거는 같습니다만은 AK-47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스 피스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여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안에 노리쇠에 연결이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오죠.
여러분도 군에서 많이 만져봐서 잘 아시는 K2와 같은 그런 롱 가스 피스톤,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AK-47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KS 같은 경우에 롱 가스 피스톤으로 되어 있지 않고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 피스톤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가스 피스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스 피스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가스 피스톤, 앞쪽 가스 피스톤의 움직임을 뒤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피스톤 로드가 여기 중간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앞에서 이렇게 뒤로 역류하면 일로 쭉 가스 피스톤이 뒤를 밀어서 이 안에 있는 가이드 로드를 한 번 더 밀어서 어디로 나오냐면은 지금 동영상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이드로드가 이렇게 가스 피스톤이 밀어서 여기서 이 막대가 이렇게 뒤로 나와서 이 노리쇠를 바로 뒤로 쳐서 밀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윗부분을 바로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이 윗부분을 바로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노리쇠가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뒤로 왕복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의 필드 스트립 같은 경우에 다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 스트립 하는 레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뒤에 있는 이 레버,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레버, 여기에 생김새는, 이쪽의 생김새는 AK-47과 거의 비슷해서 AK-47도 이거를 위로 이렇게 제끼고 이 가스 튜브를 위로 열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SKS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위로 제껴서 이 가스 피스톤을 위로 이렇게 들어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AK-47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이 한 번에 뒤로 빠지지만, 이것은 SKS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빠지고 그 안에 있는 가이드 로드가 이게 투 피스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의 필드 스트립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부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총 자체가 이미 분해 소재가 되어 있고 안에 다 기름칠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필드 스트립 하는 그런 모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올리는 이 동영상 리뷰 속에 한글 SKS 한글 동영상 리뷰가 포스팅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보면 제가 사진으로 이 SKS의 필드 스트립 해놓은 그 부품을 분해해 놓은 사진을 같이 첨부해 둘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스 피스톤 방식의 작동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AK-47의 일체형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이 아닌 숏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으로 두 앞쪽에 가스 피스톤 있고 뒤에 연결해주는 가이드 로드가 한 피스 더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노리쇠를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총을 분해할 때는 이 뒤에 레버를 먼저 제끼고 앞으로 위로 뽑은 다음에 이 위에 커브를 떼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콜 스프링을 뒤로 빼내고, 그 다음에 노리쇠를 뒤로 빼서 노리쇠 뭉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앞에 있는 이 핸드가드를 위로 먼저 제껴서 분리해주고 안에 피스톤, 가스 피스톤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작은 가이드 로드를
앞으로 분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중에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매가 여기 노리쇠 부분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이 볼트가 노리쇠가 직접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서 장시간 사용하고 많은 탄을 발사해도 쉽게 오염되지 않아서 좋은 그런 내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구성을 가지는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트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총을 전체 분해할 때도 위쪽은 아까 여기 레버 2개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 레버를 당기면 이 탄창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방아쇠 뒤쪽에 여기 펀치로 나와 있는 돌기 부분을 눌러주면 이 방아쇠 뭉치 전체가 아래로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하는 방법도 AK-47보다 훨씬 간단하게 그렇게 전체 분해를 할 수 있고, 완전 분해를 할 수 있고, 안에 청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리볼버가 아래쪽이 다 빠지듯이 이렇게 아래쪽 트리거 하우징 전체가 이렇게 빠지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에 이 개머리판 안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쪽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뚜껑이, 스프링 달린 뚜껑이 있어서 누르면 쑥 열리죠. 이 안에 지금 제 총에는 없습니다만은 캡슐처럼 총기를 소지할 때 사용하는, 총기 소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을 여기다 수납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은 0점 조절할 때 앞에 보면은 이 가늠쇠를 조절해서 0점 조절합니다. 위에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다 가늠쇠 조절용 렌치를 이렇게 넣어서 돌려서 상하 좌우 이렇게 가늠쇠를 조절해서 0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KS는 미국에서 민수용 스포츠 사격하기에 두루두루 좋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탄이 가장 민수용으로 저렴한 소총탄, 센터파이어 소총탄 중에 하나인 M43 7.62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하고, 현용 동구권 탄 자체도 20발 한 상자에 7불에서 9불, 비싸면 8불, 7불에서 8불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20발들이 한 박스에 거의 5불 가까이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현용 탄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제작된 군용 잉여탄, 서플러스 탄 같은 경우에 비록 그게 부식성 장약이 들어 있어서 바로 총을 청소해 주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탄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K-47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 SKS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즐거운 스포츠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수용으로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사냥할 때도 대구경이기 때문에 5.56mm 보다는 구경이 7.62mm이기 때문에 크고, 그렇게 살상력도 좋기 때문에 사냥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레저용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탈착식 탄창을 끼우면, 사용하면 급탄 불량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리포트하는 분들이 계신데, 탄창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급탄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그런 탄창을 사용하면 그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창 같은 경우에 동구권 총들의 애프터마켓 스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제작하는 텍코사의 탄창이 유명하고, 텍코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SKS용
탈착식 탄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창 중에서 좋은 탄창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총의 안전장치는 여기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방아쇠 울 바로 옆에, 트리거 바로 옆에 있는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이게 트리거가 뒤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려서 당기지 않고 안에 해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내리면은 이렇게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어서 안전장치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중국 56식 SKS 반자동 소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AK-47 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적게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군용으로 러시아에서 6년밖에 사용되지 못한 그런 비운의 소총입니다만은 만듦새는 훨씬 좋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총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배럴이 20인치로 AR-15 같은 경우에, AR-15 같은 경우에 M16A1이라든지 A4 같이 이렇게 배럴이 길고 그래서 사냥용으로도 그리고 타겟 사격용으로도 아주 정밀도가 높은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용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사냥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구경이 커서 사냥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그러한 총으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그러한 총입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날개의 달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d it in there at 100. That shooting at 25 was going to be fine. You shoot high. Way high. It should be shooting. Alright, so I'm Can going it, to. I wonder if so I'm at the cross right here, right? I wonder if I go one from the cross. Does that make sense? From using that last sight. So if I use You should be shooting flat. Should be shooting flat. Nothing changed.